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무슨 사연 가지고 오셨나요? 어떤 분이 예술가의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30대의 사람입니다. 예술대를 졸업했고요. 저는 창작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었고 돈을 벌 수 있는 삶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창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 또는 동경의 시선 등 다양한 감정을 가지며 지내는 사람이지요. 20대의 패기가 아니라 30대에도 예술을 하겠다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유독 예술가, 작가, 디자인을 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참 위태위태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한 요즘 들어서 왜 그리도 약을 많이 먹는지요. 황심소를 듣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심적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씩 넘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제 친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약을 먹고 엉터리 상담을 하면서 치유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이 분야의 사람들이 유독 섬세하고 예민하고 감수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삭막한 사회에서 버티기가 더욱 힘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업 사내 디자이너와도 어저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본인도 사내 심리상담 센터에 가면 상담사가 디자이너분들이 주로 많이 오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엔지니어나 기획이나 재무, 금융, 법조 이런 분야보다도 유독 디자이너들이 심리상담을 자주 찾는다고 하더군요. 아는 교수님은 요즘은 과제 내주기가 힘들다. 학생들에게 왜 과제를 해오지 않냐고 하면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하더라. 라고 말한다고 그럽니다. 더욱이 한 달 전쯤에는 모 유명 예술대학에서는 얼마 전 작업실에서 학생이 자살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지만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심리적 원인이 있기 때문인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작자들의 삶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얼마 전, 아니 바로 며칠 전 6월 9일 키올이라는 작가님이 영면하셨습니다. 블로그에는 키올 작가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저는 전율이 일어날 정도이더군요. 주변의 많은 작가들과 그분의 팬들이 애도의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이분의 소식을 들은 것이 제가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는 본격적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약을 먹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더군요.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WPI 워크숍이 8월 24일에 열립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술가들의 경우에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또 감정선이 상당히 섬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현실적인 압박이나 이런 거를 견디는 거에 더 힘들지 않겠는가. 맞아요. 근데 예술가 분들 중에서 특히 M자형, 그 다음에 로맨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예술적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데서 나름대로 두각을 나타내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M자형은 남들이 보기에는 상당한 재능을 발휘하고 심지어는 사회적 성공을 얻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본인은 또 하염없는 이 절망감과 나락에 떨어지고 본인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뭐 자살하는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샤이니 종현 그렇죠, 분이 그렇죠. 딱 그런데 그걸 정신과에 가면 우울증이라든지 뭐 공황장애라든지 이러면서 그 다음에 약을 줘요. 약을 가지고 약에 취해가지고 그냥 끄역끄역 지내는 분도 있고 약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활동에서 슬럼프가 오거나 스스로 자기를 더 파괴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또 더 힘들게 생활하기도 하고 이제 진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의 현재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거는 약이 아니라 WPI 검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자기의 현재 마음이 어떤 상태로 드러나고 있고 자기가 진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더 많죠. 심지어는 대기업에서 상담센터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그 기업의 여러 직군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서 특히 예술 관련된 디자이너 이런 분들 그리고 로맨 성향의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게 어느 누구도 나의 세계를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심리도 있을까요? 그거는 너무 이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어느 누구에게 나의 세계를 이해받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로맨티스트의 성향에서 로맨티스트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내 마음에 대해서 공감을 해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공유될 때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힘을 얻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준다라고 할 때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도 내 생각을 저 사람이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서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도 충분히 뭐 나름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데 그럴 때 그걸 일반적으로 누군가 내 마음이 공유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공유된다는 표현이 로맨티스트에게 해당되는 공유된다는 표현이 있고 아이디얼리스트에도 다른 의미로 그렇죠. 공유된다는. 그거는 뭐 이 내 마음이 공유된다, 내 마음을 읽어주세요 할 때는 리얼리스트의 경우에 내 마음을 읽어준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를 인정해주고 내보고 착하고 잘하고 좋은 있어, 약간 사람이고 이런.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줄 때 내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맨티스트 경우에는 나의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 감정을 너도 기쁘니? 나도 기뻐. 너가 슬프니? 나도 슬퍼. 너 참 슬프겠구나. 너무 힘들지. 이렇게 되는 게 로맨티스트들이 자기 감정이 공유된다는 거거든. 휴머니스트는 어떤 경우에 자기 감정이 공유된다고 그럴까요? 같이 술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 그렇죠. 우리가 남이가 한잔하자. 우리 이렇게 되는 게 감정이 공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형님, 동생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 뭔가 감정이 공유된다고 느끼는 거고. 에이전트는 내가 이 일을 이 사람하고 같이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내 일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준다 생각할 때 또 내가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이 일 잘하고 내가 한 만큼 이 사람이 잘했어 하면서 덤뿍 보상을 줄 때 자기가 인정받고 공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럼 거고. 이게 그럼 예술가라는 직업에 대한 것보다는 같은 직업이라도 성향이 다 다르면은 다르게 심리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는 그래서 그런. 직업의 문제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냐 그리고 대개는 예술가들 중에서는 로맨티스트 성향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마치 예술가라는 특성을 보는데 그거보다는 그 직업에서 이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의 연령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서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보고 똑같은 로맨티스트라도 예술가적인 활동을 할 때나 또는 뭐 전자공학을 할 때나 사실은 본인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비슷하게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뭐 유명한 사람이 예술가 중에 뭐 반 고흐라든가 뭐 베토벤이라든가 굉장히 불행하게 산 사람에 대한 그런. 그렇게 예술가인데 불행하게 살면서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로맨티스트보다는 아이디얼리스트가 많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보면은 반 고흐도 그 고갱이랑 거기 가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귀자르고 그렇죠. 이런 게 서로가. 거기 가가지고가 아니라 방고 있는데 고갱이 와가지고 거기서, 네. 싸운 건데 그랬을 때 방고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훨씬 가깝고 네. 그래서 거의 정신병이라고 진단을 받고 했는데 거의 그림도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난 부분인데 고갱 같은 경우에는 로맨티스트 성향과 아이디얼 성향이 있는 M자지 않았을까. 본인이 특히 타이티에 가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거기 타이티에서 그림을 그려서 본인 나름대로 보내고 이런 부분을 보면 M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고호가 M자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고 아이디얼리스트라고. M자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죠. M형인데 아이디얼리스트형 M.
A명일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좀 사실 궁금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림에서 어떤 느낌에서 더 아이디얼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이디얼리스트라는 거는 본인의 그림 스타일이 물론 인상파의 성향에 상당히 많이 따라가면서도 기존에 이 뭐 색깔을 사용하는 뭐 일반적인 공식이나 구도가 있고 형태를 표현하는 구도가 있고 할 때 그 훨씬 더 파격적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부분을 과감히 할 때 그럴 때 그런 행동을 보통 뭐 굳이 예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또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또라이가 자기 성질 못 이겨가지고 자기 기도 자르고 그 다음에 자살하고 그러면 미쳤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 그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갑자기 팍 이 분출할 때 본인이 그거를 어떻게 핸들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이게 좀 그런 관계없을 상태예요. 수 있는데 유진박은 혼자 자립할 수가 없나요? 정말 유치원생 수준인가요? 이런 식으로. 글쎄요, 그건 유진박이 자립한다는 건 뭐를 유진박이 기대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유진박이 자기가 돈을 벌고 관리하고 그거를 자기 에이전시가 없이 지내는 거 그거는 사실 유진박한테는 본인 스스로 자기를 팔아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유진박이 아무리 뭐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기획사가 제대로 그걸 잘 관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획사도 매니저가 사기꾼 도둑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계속 당하는 거죠. 아이디얼의 에센스는 광기 같다고 어떤 분이. 근데 광기. 근데 그거는 아이디어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이야기고 뭐 아이디어이 우리가 통념적이거나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과 조금 다른 사고와 행동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걸 광기라고 표현을 하면 상당히 그건 근대적 사고거든요. 그리고 그걸 더 좋게 이야기하면 창의적이다 표현하면 이건 탈근대적인 사고로서 그 어떤 사람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여러분하고 이 대화를 나누는 건 참 재미가 없어요.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좀 재밌을까요? 더 재미있게 질문을 던지고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분 패널이나 이 게스트로 얼마든지 지원을 좀 해주세요. 네, 지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럼 이번 사연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황상민 TV로 이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8월 24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